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2020년 6회차 지난 2020년 8월 9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 자,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평판, 심사, 모니터링,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갖고도 답은 그대로 나오죠. 하지만 뭐 더 볼까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소비자 보호 단체. 자, 이거 보셔도 되는 거죠. 소비자 보호 단체, 기차가 아니라 기자입니다. 기자, 평론가,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의견 선도 고객입니다. 의견 선도 고객. 딱뭐 명확한 키워드만 갖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오타가 나왔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번 제품 구매나 사용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 자, 지각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위험 요인 6가지인가 있죠. 상품의 사용 결과로 인해 소비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 자, 해를 입을 가능성이라고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는다 라고 얘기가 되면 흔히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신체적 위험이죠. 이거 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해를 입는다 라고 했을 때 손해가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손해를 입었다 라는 말은 거의 잘 보시면 신체적이 아니라 금전적 또는 뭐 물적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에 소비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 저것만 갖고도 답을 충분히 암기하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이 아니라 나머지 보기들에 대한 것들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번 제 분석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서 한번 키워드를 골라내서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의 역할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객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생산 자원으로 뭐 역할하는 것도 있고,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세 가지죠.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교육 서비스. 딱 벌써 답 지목합니다. 교육 서비스의 경우 가만히 앉아서 듣는 교육생보다 직접 참여하는 교육생의 학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교육 서비스 나왔고요. 두 번째 거 의료 서비스 나옵니다. 의료 서비스 경우 환자가 의사의 처방과 식사 습관의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건강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 보기 중에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교육, 의료, 그리고 나머지 뭐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있죠. 교육, 의료, 피트니스가 있죠. 세 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인적 자원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생산 자원으로서의 역할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고객을 부분 직원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관점이고요. 제공 과정의 일부분을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체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일부분, 전체적이라고 나오면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 MBTI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온라인상에서도 꽤나 이슈가 되는 거죠. 해석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해석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해석.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볼까요? 1번. 일단 1번이 아니라 알려드렸던 꽁수의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기니까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쉽고 단순한 결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검사와 해석이 가능하다. 맞을까요? 네, 이상하죠. 이거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MBTI가 실시 해석되는 경우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는 기본서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5번이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제가 어차피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5번부터 해가지고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문제 배치가 좀 다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꽁수의 방법을 갖고 한 번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1번부터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너무 길고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뭐 첫 번째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건 5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정말 5번이라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 꼭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 관계 관리 CRM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개념에 대한 거 물어봅니다. CRM에 대한. 1번부터 볼까요?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율을 우선시합니다. 네, 맞죠. 이건 당연히. 2번 고정 고객 확보보다 신규 고객 창출에 중점을 둔다. 맞을까요? 네, 1번과 보기 1번과 지금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2번이 잘못되어 있죠. 네, 고정 고객을 통해서 고객 점유율을 우선시하다 보니까요, 확보보다가 아니라 고정 고객을 실제로 유지하면서 신규 고객 창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고객 획득 및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고객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렇게 아마 설명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잘못된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CRM의 특징에서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기적, 전사적. 네, 꼭 아셔야 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고객관계 관리 CRM 시스템 구축 5단계. 자, 시스템 구축 5단계 나옵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예전에는 단순히 순서만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한 단계를 지목을 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보기를 볼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백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자, 벌써부터 답 지목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딱 나온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 5단계 중에, 네, 인프라 구축 단계죠. 인프라 구축 단계. 왜 CRM을 대기업만 하고 중소, 소상공인들은 왜 못합니까?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도 하나가 이놈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의 산정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나온 보기 중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백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딱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인프라 구축 단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어려운 거 설명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보기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라고 나오면 1단계죠. 기업의 특성에 맞는 고객 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백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나오면 지금 보여드린 대로 2단계 인프라 구축 단계. 3단계 가게 되면 특정 키워드가 하나가 더 나오죠. 그게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3단계 이름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객 분석과 마케팅 실시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꼭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시도합니다 라는 설명이 꼭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객 분석과 마케팅 실시 3단계. 4단계 갔을 때는 고객 생애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생애 가치의 극대화. 그래서 고객 분석 결과를 실질적으로 판매 과정에서 활용합니다. 판매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요, 고객 생애 가치 극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단계 가면 이탈 고객을 감소, 기존 고객을 양질의 우수 고객으로 전환, 이런 얘기가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5단계는 고객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 자, 여기도 보시면 키워드가 고객 유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탈 고객을 감소시킵니다 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거 딱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 오랜만에 보네요. 다음 중 스탠리 브라운이 제시한 성공적인 CRM 고객관계 관리 구현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워낙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열 몇 개죠. 15개가 넘어가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다른 데서 보기를 끌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워딩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좀 자세히 보셔야 되고, 1번 구현의 수익성을 고려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는 이 1번 보기가 오답이었는데, 2번 관련된 모든 부서를 참여시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서 있던 문제 중에 CRM 그러면 두 가지 키워드, 전사적, 장기적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사적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번 기업의 다른 전략 과제들과 조율합니다. 맞습니다. 4번 가시적인 성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가시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세요 라는 게 원래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어떤 게 조금 워딩상, 문맥상 맞지 않는가라는 걸 찾아보시는 것도 문제풀이에서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암기가 실제로 필요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CRM 도입의 실패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실패 요인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CRM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단어, 전사적, 장기적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1번 문제 있는 업무의 프로세스 자동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2번 고객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의 CRM 맞아요? 네? 맞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맞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실패 요인이에요. 실패 요인. 이해가 쉬죠. 그러니까 실패해서 1번, 2번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3번 일부 부서가 아닌 전체 부서에 확장된 적용. 자, 이거 저희가 배웠던 단어로 전사적이죠. 전사적이라는 건 성공하는 관점이지 실패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일부 부서에서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실패 요인이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언뜻 지금 잘못 보시면 마치 두 번 이상 꼬아놓은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절대 그런 문제 아니고요. 1번과 2번 보기, 4번, 5번 똑같이 말씀드리면 전부 다 실패 원인입니다. 실패 요인이 맞습니다. 네, 3번이 성공 요인의 하나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가 또 이거 오랜만에 나오네요.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의 문제점과 비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건 뭘까요? 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이 아노미 이론이 미국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이상향과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이제 어떤 판단 근거를 제공해 주는 이론이다라고 나오는데요. 비난받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 말씀드릴까요? 그 하류층 보기에도 있으니까요. 하류층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포커싱을 했다라는 게 항상 문제의 비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보시게 되면요. 하류층에서 발생되는 비행이나 범죄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저 내용은 중산층이나 상류계층에서 발생되는 비행이나 범죄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한다가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으로 바라는 성공적인 모습의 내 모습과 실제 현실의 내 모습을 서로 간에 비교가 돼가지고요. 어떤 걸 더 추구합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난 이걸 좀 이렇게 해봐야지. 나는 이 성공과는 상관없이 그냥 현실에 이걸 난 중요하면 살아가야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노미론이다 보니까 하류층이 아니라 실제로 상류층에 대한 저 비행이나 범죄에 대하여 설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격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기도 합니다. 아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번과 5번 보기 좀 잘 보세요. 예전에 5번 보기가 오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인간관계 부적응 유형 중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여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지만,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여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지만, 이것까지 다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지만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는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지만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는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답은 네, 미숙형입니다. 미숙형.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며 인간관계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면 네, 회피형이죠. 회피형이 결국 5번에 있는 고립형이에요. 네, 똑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는 못하지만 겉으로는 넓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피상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분석 동영상,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영상 갖고 나는 조금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점에 가시면 제 현재 출판된 교재의 표지입니다. 현재 서점에 다 출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실전 기출문제, 출제됐던 기출문제랑 문제 분석 자료를 따로 분류시켜 놓아 가지고요. 충분히 문제풀이에 대한 분석 내용,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필요한 키워드, 팁에 대한 부분들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서적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서적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주시고 구매하신 걸 입증해 주신다 그러면 카페 등업은 다 진행해 드립니다. 네, 교재 구매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집이었고요. 나는 서적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카페는 물론 유료화되어서 운영됩니다. 유료화된다는 건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파일을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그 파일을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최근 시험 문제까지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등업하시면 무슨 기존 6년치에 대한 기출문제, 문제 분석 자료, 그다음에 연도별로 제가 따로 구별해 놓은 거, 그다음에 단원별, 파트별로 나눠서 출제 경향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 유형, 챕터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다중 출제가 되는 핵심 문제 한 3가지 정도, 3가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 있는 그 어떤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보다 월등한 합격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CS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분석 동영상 내용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